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표현입니다. 일단 좀 생소한 한자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 글자는 발음을 들으면 바로 아실 만한 그런 한자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함자라고 읽습니다만 옆에 지금 발음 기호가 써 있죠. 자, 앙꼬라고 읽습니다. 앙꼬는 일본말인데 그러면 이 글자가 앙꼬에 해당하는 한자인가? 그렇습니다. 이 글자는 앙꼬라는 한자의 발음의 일본식 한자인데요. 물론 이 글자 자체가 일본식 한자는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한자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앙꼬의 뜻은 떡이나 빵에 안에 든 팥, 소나 팥소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글자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떡소 함자입니다. 여기 X라고 표시된 거는 우리 나라에서 그 등급을 매길 수 있는데요. 그 한자의 등급에서 벗어난 등급 외의 한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1급에도 특급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자라고 보면 되겠죠. 갑골문, 금문, 소전 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글자가 꽤나 최근에 쓰기 시작한 글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떡소 함자는 설문해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대신 강희자전쯤에는 떡소 함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왼쪽에는 밥식이 있는 것이죠. 먹을 식자가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바로 함정 함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이 생겼죠. 물론 우리가 구덩이 함이라고 하면 왼쪽에 언덕 부자를 쓰고 여기에 이런 함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 자체로도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떡소함이라는 글자는 결국 먹을 것인데 안쪽에 구덩이처럼 파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섞어서 넣은 것을 소를 넣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구덩이라는 뜻이 왜 갑자기 왔느냐? 물론 함이라는 이 발음을 나타내는 발음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뜻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의 한자어 중에 이 함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함자에 빠질 함자입니다. 왼쪽에 언덕 부자를 빼고 밥식자를 넣었더니 떡의 안에 들어가는 속에 들어가는 떡소 함자가 된 것이죠. 함정 함자 자체도 보시면 자 구덩이에 있고 사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본따 만든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덩이 안에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두나 떡의 소라고 하죠.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많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갓 태어난 아들 혹은 아이를 뜻합니다. 머리가 있고 이게 숫구멍이죠. 갑골문이고요. 금문이고 소전입니다. 소전에 와서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팔은 두 개가 됐는데 이것은 포대기로 강보로 쌌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들 자자의 허신의 설명은 자월 그러니까 음력 11월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리고 사람의 인칭 예를 들어서 공자나 맹자의 자를 설명하는 걸까요? 로 사용된다. 상형 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단 주석에 보면 아들이 있고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처럼 보인다. 겹쳐서 이런 설명은 나중에 추가됐습니다만 허신이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 떡소 함자 먼저 써보겠습니다. 아까 썼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뜻, 그렇죠? 먹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준 7급입니다. 매우 기초 한자 중에 하나죠. 하나, 둘, 셋입니다. 지금은 많이 모양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소전까지 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골문과 금문이 좀 더 갓 태어난 아이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사전에 함자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 만두라는 글자에서는 제가 이 글자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 함자라는 글자가 아닌 앙꼬로 검색했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어 앙꼬에서 왔다. 그리고 함자라는 말도 일부 사전에선 볼 수 있습니다. 떡이나 빵 안에 든 팥이다. 아까 설명한 것이죠. 앙꼬를 넣다. 동생은 앙꼬도 없는 퍽퍽한 빵을 정신없이 먹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설명은 광업 용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난폿 구멍에 넣고 난 다음 그 둘레에 다져 넣는 겁니다. 쑤셔 넣는 거죠. 진흙 따위의 물질이다. 무언가 쑤셔 넣고 어디를 파서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을 이 함자 앙꼬라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일본어라는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것이 일본만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글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갔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앙꼬라는 발음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앙꼬 대신 순화용인 팥소만 쓰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앙꼬의 앙은 팥을 주 원료로 사용하지만 만두 속이나 아니면 빵의 안쪽에 들어간 내용물도 포함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이나 앙꼬가 유효가 되고요. 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익히기 전에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 송편에는 팥이나 콩, 대추, 밤 따위를 사용하고 만두에는 고기, 두부, 채소 따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만두 속이 아니라 만두 소가 맞는 것이죠. 송편 속이 아니라 송편 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치, 김장을 담글 때 통김치나 오이, 소박이 김치 따위에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를 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추속 할 때는 배추소도 되지만 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자, 일본어로 앙꼬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어 먼저 볼까요? 앙꼬라고 해서 이 앙꼬라는 말은 우리 앙버터라는 말도 있죠. 이 앙이란 말 안에 소를 말합니다. 만두소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앙이란 말에 속어가 앙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간체자이긴 하지만 시엔즈 혹은 시엔 혹은 시얼이라고 해서 이 함자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물론 만두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일본어로 앙빵이라고 하면 팥이 들어간 빵이니까 단팥빵을 얘기하고요. 그죠? 앙바타라고 하면 앙버터를 얘기합니다. 팥과 버터를 이렇게 같이 끼워 놓은 빵 같은 것을 얘기하죠. 영어로는 bean jam filling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팥소를 안에 넣은 그런 필링이죠. 예전의 기록을 찾아보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앙꼬, 함자나 함 모두 다 찾을 수 없었고요. 자, 1971년에 팥을 고아 걸은 진국을 굳힌 것, 이 앙이라는 함이라는 한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78년 경향신문 보면 앙꼬빵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대신 1997년이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팥소로 순화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53번째 시간에는 떡소 함자, 아들 자자가 포함돼서 함자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선 시엔즈, 일본어로는 앙꼬라고 하는 이 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